네, 어제부로 8일째 단식을 종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에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투쟁에 들어갑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쌍특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회복에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당 대표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무엇을 의제로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 오늘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끝나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뭔가 대표 단식이 끝나면서 동력이 약해질까 봐 모든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사실 어제 단식을 푸는 과정에서 뭐 별로 아무도 거의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단식장을 찾아서 또 단식을 푸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 진영 결집의 구심점으로 장동혁 대표가 힘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또 일각의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의 구심점으로 힘을 실어주는 역할까지는 뭐 할 수 있겠다라고 선회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결국 장동혁 대표는 뭐 지난번에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뭐 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다, 뭐 하나만한 사과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국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중도로 확장을 하고 또 결국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 또 소구하는 소구력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단식을 푼다든지 그리고 지금 보수의 결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과연 중도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곽규택 원내 수석 대변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복귀 시점이 불투명하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을지도 좀 미정인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달력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청구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한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최고위 의결만 남겨두는 그런 상황인데 장 대표가 복귀를 못하면은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다, 뭐 1월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징계 의결이 뭐 다음 주 중에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일단 재심 청구 기간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고요. 왜 시작이 그러냐? 안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재심 청구 기간은 징계가 확정된 뒤로부터 10일간 재심 청구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징계 확정이 되려면 그 윤리위에서 일단은 의결하고 그다음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6일 날 징계가 확정이 되면 그로부터 10일 동안이 재심 청구 기간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재심 청구 기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청구 기간을 주니 그 기간 동안은 해명을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취지였지. 예. 저희가 그 당원당 규상의 재심 청구 기간이 기산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찌 됐든 26일 날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정되기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동혁 대표가 뭐 흉통 등으로 인해서 저 때까지 복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복귀가 안 된다 그러면 저 때 최고위에서 저 사안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러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바라는 게 있다면 네.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야권의 리더로서 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뭔가 반응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요. 반응이요? 예를 들면 이게 조작이고 이 정치보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작이면 어느 부분이 조작이 됐고 어느 부분은 또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나눠서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당원들도 그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조작이고 이게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만 들려요. 예. 근데 윤리위라는 것은 사실관계 확정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 내지 당원당 규상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히 해주면
그럼 저희들도 좀 이해가 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장동혁 대표 단식이 끝난 이후에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가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장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철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탄식이 모이기 위해서는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부당한 징계가 제명이 철회가 돼야죠. 그게 예. 전제 조건이죠. 으흠. 회복하는 동시에 바로 오자마자 이 부분을 하기에는 으흠. 정말로 단식을 한 이유가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권이 후폭풍이 커지는 순간에 단식한 것이 정말 그런 정치적 의도였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 메시지를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에서는 제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보궐선거 공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님, 네. 저 얘기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일단 6.3 선거가 이제 4개월 조금 더 남았죠. 지금 이미 여당은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해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는 이제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작했잖아요. 예. 그리고 벌써 이제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사퇴를 했고 이제 강원도지사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일단 시도지사들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접어들면 이제 사실상 선거 국면이에요. 그러면 각 어떤 경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후보 내는 거라 등등 이걸로 지금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예. 제가 많은 선거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쯤이면 정말 나무집에 부직갱이라도 가져와서 몰래 뭔가- 지게작대기라도 그렇죠. 뭐 이거 가지고 도움이 와서. 되면 이거라도 써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저쪽은 그냥 다 끌어모아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쪽은 글쎄요. 뭐 당에서는 당원 게시판 관심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원 게시판에 글을 했든 뭘 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 먹고 사는 문제하고 뭐가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요. 모든 정책적 이슈들은 국민의힘은 열외예요. 열외.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증세냐 감세냐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논쟁을 하지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벌써 주가가 5,000포인트 넘어섰잖아요. 네. 그러면 관심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48%입니다. 국민의. 네. 그러면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요? 네. 정말 상식적인 지도부라면 지금 뭐 당명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네. 당명 바꿔서 4개월 동안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대표 지금 단식 문제에서 회복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 가지고 한 달 정도 보내버리면 그냥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는 선거를 포기하는 정당이에요. 정당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선거입니다. 네. 선거를 포기하는 정당은 사실상 이거는 정당이 아닌 거예요. 예.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네. 내일 또 지금 당에서는 일단 지금 뭐 이 특검법 관련돼서 이제 시위를 한다고 하지만 또 예.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지지자들은 내일 또 징계처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언제까지 끌고 갈 건지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예. 이런 식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달 이렇게 훅 가버리면 선거 준비 못하고 아마 지금 자치단체 출마할 사람들도 아마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예. 뭐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쌍특검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가 열릴 텐데 한동훈 대표의 제명을 철회하라는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지지자들의 글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았더라고요. 뭐 따뜻하게 오세요 이런 식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여선웅 부대변인님. 단식이 일단 끝난 상태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본인과 관련된 집회 참여를 좀 독려하는 메시지를 좀 냈어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이제 막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뭐 단계 관련돼서 사과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사과는 절대 없다, 고개 숙인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사과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측에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가지고 당내 화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단식하고 있으니까 단식장에 와서 동조 단식을 해라 이렇게 사과를 한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머쓱해졌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병원에 가 계시지만 저는 다음 주에 오히려 장동혁 대표 없는 이런 최고위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서는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화합하거나 뭐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바깥에서 계속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나고 팬덤들 뭐 지지자들 만나면서 그렇게 좀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하나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결정에 대해서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조사입니다. 일단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뭐 적절했다, 부적절했다가 뭐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비등비등하고 아예 응답을 안 한 사람도 있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더니 적절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이건 제가 좀 질문을 하나밖에 못 드릴 것 같아서 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결과가 거의 3등분처럼 적절 그리고 부적절 그리고 응답 거부 뭐 모름 이렇게 나온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도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보면 적절이 그래도 더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부적절도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또 이것도 상당수 35%가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견해로만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서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여론이 있다라고 단정할 상황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뭐 주말에도 관련된 집회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음 주에 과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물론 병상에 있기는 하지만 최고위를 통해서 결국 이 제명 처분 자체를 그대로 확정짓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시간을 보면서 숨고르기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정치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10가지 소식을 모두 만나봤습니다.